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종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캡을 열고 여러분들과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하이브하고 이제 SM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살짝 좀 해드리면서 근 한 3, 4일 만에 처음으로 또 종목 이야기를 좀 하러 왔는데 일단은 뭐 하루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해드리고 싶은 종목 이야기는 좀 많기는 한데 뭐 종목이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이라는 걸 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아신다라는 표현이 뭐 어떤 내용들일까? 일단은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물론 이제 최대한 그 시의성에 맞춰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게 뭐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진행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뭐 물론 이제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연이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면서 보는 주안점은 사실은 저는 장기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중기적인 투자도 상당히 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자체를 별로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간재를 생산을 하든 뭐 완성품을 생산을 하든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이제 국가들로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국가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는 그냥 글로벌 경기에 맞춰서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이제 성장하는 몇 년 단위로 성장하는 산업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산업들 자체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뭐 2, 3년 안에 뭐 거의 대다수의 사이클이 다 끝나고 또 바닥을 쳤다가 다시 또 돌고 또 다시 돌고 또 다시 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었던 산업들 자체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고부가 가치,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 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경쟁 국가에서 무언가 국가 기관 산업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 경쟁이 심화가 될 수 있고 그 경쟁이 심화되는 산업 내에서 1위였던 산업이 뭐 2위도 될 수 있고 3위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도 전반적으로 일본 쪽에서 넘어왔던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존의 1위, 2위, 그리고 전 세계 무언가 비중 자체를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갔었던 산업 자체가 뭐 중국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맹목적인 장기 투자, 그리고 뭐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팬데믹 시장이 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뭔가 좀 유행 아닌 유행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긴 한데, 이 장기, 물론 이제 장기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2년, 3년 단위 막 산업에 뭔가 이제 앞날, 뭐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의 영역이 아니어서 저희 매매 스타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워낙 뭐 외부 활동보다는 이제 내부 활동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뭐 이런 이제 온라인 산업, IT 산업이 성장하기 딱 좋았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때 유입됐었던 유동성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존버죠, 존버. 존중하며 버티기. 이거 MBC하고 KBS, SBS 이거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존버 그 어느 누구나 그 초등학생들도 이 존버의 뜻을 알고 있는데 공중파에서 뭐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바꿔가지고 방송에 맞춰가지고 뭐 존중하며 버티기. 말도 안 되잖아. 시대의 코미디지, 코미디. 그럴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에 밀리고 유튜브에 밀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개인 방송에 밀리고 이런 이유들이 있죠.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상파 이 3사는 아마 세대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미디어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산으로 가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기의 IT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팔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막 9만 원대, 10만 원대 바라보면서 시장에서는 막 12만 원, 13만 원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존버의 투자가 먹혔던 시장이었죠.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는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영원하진 않는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5만 원대 내려오고, 6만 원대 내려오고, 7만 원대 내려오고, 8만 원대 내려오고. 근데 그때마다 계속 시장에서는 저점. 근데 지금 이 산화까지 난 거거든. 근데 과연 이러한 사이클을 타면서 매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물을 탄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뭐 아직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이 국내 다수의 기업이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제 국가 정책 지원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가까운 근시일 내에 뭐 2, 3년 뒤에도 반도체가 성장 산업으로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부호는 저는 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금의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돈이 늘 들어와요. 예, 돈이 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여유 자금이 늘 들어와요. 어디서든 들어옵니다. 그쵸?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험도 거기에 보험료도 납입하시죠? 우리 4대 연금도 다 납입하시고. 그쵸? 이런 자금들 자체가 끊임없이 들어가고 그런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역할을 해주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극소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내가 계좌 관리를 하거나 자금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자금을 투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굉장히 좀 극소수잖아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모습들 자체가 일정 수준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만 할 거야 라는 계획 그리고 이제 물을 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거지로 이제 뭐 돈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이 부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일단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 자금의 한계가 있으면 물은 계속 탈 수 없거든요.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저점이야. 깨지면 어떡할 거야? 여기 또 저점, 또 물 탈 거예요? 저점이야. 근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저점 자체에서 내가 물을 탔어. 근데 주가가 거기서 더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를 그냥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거를 그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의 한계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종목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 공부하고 시황 공부하고 업종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계좌 관리를 내가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하느냐. 이게 저는 첫 번째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을 때,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개똥 철학이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계좌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공부도 잘 되실 거고요. 업종 공부도 되게 잘 되실 거고, 그리고 시황 공부도 되게 잘 되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꼭 한 번은 좀 말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 생각을 좀 노출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주제인데 오늘 갑자기 이제 종목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녹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계좌 관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장기 투자, 존버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